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돈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재테크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과 잔금 시에 주의해서 꼭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전세 잔금을 치르고 며칠 뒤에 갑자기 집주인에게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는 연락이. 기사에서도 많이 봤죠? 전세 사기 당했다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게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집을 사는 것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한두 푼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거 어디 알아보기도 어렵고 사실 믿기도 좀 어렵죠. 그냥 잘 되겠지 이런 생각했다가 한 방에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악몽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팁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 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정말 중요한 문서인데 어렵게 쓰여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보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현재 집주인이 누구고 대출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계약할 때도 봐야 되고 잔금일 때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계약일 때 확인했다고 잔금일 때 확인을 하지 않는 분들도 꼭 있더라고요. 하지만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두 날짜 모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꿀팁은 계약서 작성할 때 잔금일 전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는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배액 배상을 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꼭 넣으시면 잔금일 전에 대출을 받는 것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출이 전세 잔금일보다 먼저 받게 되면 나의 전세금 권리는 후순위로 되기 때문인데요.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전세 계약일과 잔금일에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세요. 자, 두 번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겁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매가 넘어갔을 때 권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게 되어 있는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빨리 받아야 내 보증금이 1순위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능한 한 잔금일 당일 오전에 빨리 처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출을 받기가 어렵고 혹여나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혹시라도 발생하더라도 내 전세 보증금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때 동일 주소지에 중복된 누군가가 있는지를 꼭 체크하세요. 이중계약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세 번째, 집주인의 국세 완납 증명서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꼭 체크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선순위가 됐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세금을 연체했다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세금 추징이 내 보증금보다 순위가 더 높아요. 그래서 계약할 때 국세 완납 증명서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꼭 체크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영수증 받기인데요. 계좌 이체만으로도 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인은 되는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전에 전세 사기 사례 중에서 집주인과 동일한 이름의 사업자를 만들어서 이체를 하도록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집주인 이름이 오종서라고 한다면 오종서를 삼행시로 비영리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오씨 종과 서울 출신 모임, 오종서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세입자가 계좌에 오종서라고 나올 테니까 집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체를 하게 될 텐데 이러면 계좌 이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체를 한 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사기꾼이 발뺌을 할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집 잔금이 아니라 빌린 돈이었다.
사기친 게 아니다. 나중에 갚으려고 했다. 라고 주장을 하면 또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잔금이다, 전세 잔금이다, 전세 계약이다, 이렇게 명시된 영수증은 나중에 분쟁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공과금 정산인데요. 모든 공과금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산 내역을 문서로 받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갑자기 관리비가 밀렸다면서 관리비를 내라고 요구할지도 모르고 그걸 좀 뒤로 미루게 되면 집에 단전과 단수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공과금 납부가 제대로 된 게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섯 번째, 하자 체크리스트 작성인데요. 입주 당일날 모든 하자 사항을 리스트로 작성하고 사진을 찍어 놓아야 됩니다. 내가 이사하기 전에 발생한 하자인지 아니면 이후에 발생한 하자인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사하기 전에 발생한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덤탱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추후 수리를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분쟁을 피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방문 하나가 고장이 나 있었는데 내가 그 방을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혹시 사용할 때 연락을 해야지 했다가 집주인이 나중에 원래 이거 고장 안 났는데 이거 고장 났으니까 물어내세요 라고 하면은 내가 그걸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또 싸워야 되는데 참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잘못도 아닌데 돈 쓰기는 싫고 이게 참 싫죠. 그래서 이사하는 날 당일에는 꼼꼼히 체크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됩니다. 집주인에게 바로 보내기 좀 껄끄러우면 한 번에 정리해서 중개사한테 전달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거예요.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 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데요. 사실 이거 보증료를 내기 싫어서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사실 푼돈 아끼려다가 내 전 재산인 보증금을 꼴랑 날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보험은 꼭 가입하셔서 보증금 걱정 없이 전세 만기까지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세 보증금 그거 한두 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몇만 원짜리 물품을 사더라도 굉장히 꼼꼼하게 사는 경우가 많은데 뭐 몇천만 원, 몇 억이 되는 그런 보증금을 지키려면 제가 소개시켜드린 최소 이 7가지는 꼭 체크하시고 꼼꼼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을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이게 혼자 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디 물어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지인이나 가족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습니다. 두 명이 함께 체크하면 놓치는 부분도 줄일 수 있고 얘기를 통해서 스트레스도 좀 덜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안전한 전세 생활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체포클이었습니다. 뿅!